홍은문화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은탕과 마스크입니다. 처음 여느 건물을 선정할 때 로드맵을 탐색하다가 사진과 유사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홍은 사우나 간판 아래 입구가 양옆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라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뒤쪽에 살짝 보이는 건물의 입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도면을 살펴보면 양옆에 건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옆 건물로 인해 홍은탕이 가려지자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고 거대한 간판을 설치해 존재감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또한 옆 건물과의 사이 공간을 활용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증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홍은탕은 마치 몸체는 숨기고 가면을 쓴 듯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하는 옹벽입니다. 건물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 구석에서 특이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홍은탕과 옆 주택의 건축주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택이 먼저 지어질 때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목욕탕을 지으면서 대지 경계선을 사이에 둔 채 옹벽 일부를 허물고 땅을 파내 두 건물 사이의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상부는 옆집에서 정원으로 활용하고 하부는 홍은탕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만 남은 굴뚝입니다. 80년대에는 물을 데우는 연료로 벙커 CU나 나무를 사용해 매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보전법에 따라 최소 20m 이상의 굴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LNG를 사용하면서 굴뚝은 사용되지 않았고 해당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잃은 굴뚝은 현 시점에서는 붕괴 위험과 철거 문제를 떠안은 채 목욕탕을 상징하며 도시 경관 속 불규칙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홍은탕 굴뚝의 특이한 점은 그것의 기초가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벽과 소시방 계단입니다. 대중목욕탕의 특징인 낮은 벽과 단차는 공간을 구분하면서도 개방감을 유지하는 목욕탕만의 독특한 공간감을 만듭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소들을 샤워 공간, 온탕, 냉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자세와 시점을 통해 우측 하단의 그림과 같이 공간을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고학적 발굴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시 쓰기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고고학적 발굴품들은 건축적으로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크게 형태와 기능에 의거하여 마스크와 오브제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마스크는 기존의 입구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제는 굴뚝, 욕탕, 옹벽 공간으로서 그것들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형태에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기능을 끌어내어 색다르게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이트 특성상 주변의 많은 주거시설에 비해 오픈된 문화공간이 현저히 부족했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홍은탕을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쓰게 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희의 발명 아이디어와 함께 홍은문화탕의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징만 남은 굴뚝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주목했던 점은 굴뚝이 기초부터 하늘까지 수직적으로 강한 축을 갖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순히 상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지하는 실질적인 구조체로 변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도를 보시면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은 땅에서부터 콘크리트로 지지되고 이 무거운 것들 사이에 가벼운 철골들이 새롭게 삽입되며 굴뚝에 의해서 하늘로 당겨집니다. 모형 사진을 통해 전체적인 형태와 개념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처럼 레노베이션을 진행하며 기존의 것들과 새로운 것들을 강하게 대비시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굴뚝의 반대쪽에 수직적인 힘을 가진 코어를 삽입하고 이 둘을 하늘에서 트러스로 엮어 강력한 볼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에서 양쪽으로 캔틸레버 구조를 돌출시켜 지지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고 캔틸레버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끝부분에 장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력은 굴뚝에 의해 당겨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상부 구조체에서는 기존의 콘크리트 기둥과 보에 간섭하지 않도록 와이어가 내려가고 새롭게 삽입되는 것들은 와이어로 인해 위로 당겨집니다. 그리고 굴뚝 전면의 아트리움과 내부에서 드러나는 와이어를 통해 구조를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굴뚝을 구조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굴뚝은 애초에 구조의 역할로 계획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직 하중과 전달력을 보강하기 위해 굴뚝 내부에 기둥 다발을 결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굴뚝 상부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와이어 장력에 대응하기 위해 버팀 기둥을 결합을 했고 굴뚝 상부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강력한 와이어를 걸어 굴뚝을 통해 기초에 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하층의 공연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은 재료에서도 대비가 되는데 새로운 것들은 기존 목욕탕의 타일, 콘크리트와 대비되는 메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슬라브는 H빔을 활용한 철골 프레임에 각 파이프가 용접되고 위에 메탈 패널이 올라가는데 이를 통해 하중 부담을 줄이며 가볍고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철골 슬라브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이격되어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이를 당기는 와이어는 콘크리트를 관통하며 각 슬라브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마스크입니다. 저희는 기존 홍은탕의 마스크를 애매하게 존재하고 기능하는 불리한 조건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스크는 더욱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1층에서는 곡면벽과 원기둥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내부로 끌어들이고자 했고, 이는 타일과 석재로 마감하여 목욕탕의 상징을 표현함과 동시에 낯선 경험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간판으로 사용되던 2층은 FRP 그레이팅으로 마감하여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외부로 은은하게 드러냅니다. 다음으로는 낮은 벽과 단차라는 욕탕만의 경계를 활용해서 새로운 유형의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1층은 기존 욕탕과 새로 삽입된 공간이 공존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욕탕의 경계가 만들어내는 동선과 시선의 흐름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집은 T자 형태의 낮은 벽은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아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사각형의 온탕은 주변을 돌며 가운데로 시선이 모이도록 만듭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변적인 벽을 설치했는데, 벽이 닫히면 욕탕만의 특별한 동선으로 공간을 기획할 수 있고, 벽이 열리면 옆 공간과 이어지면서 시야와 동선이 확장되어 더 자유로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2층은 오롯이 새로운 슬라브를 구성되는 오픈된 카페 겸 라운지이며, 마스크의 전면에서 은은하게 노출되었던 2층 공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3층은 욕탕의 경계를 활용한 전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1층과 달리 욕탕이라는 경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주목했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낮은 벽과 단차를 전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의 자세나 눈높이 등에 따라 복합적인 전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4, 5층은 새로 증축된 층으로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온실 정원으로 계획을 했고, 동네 주민들이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옹벽 공간입니다. 옆집은 옹벽의 옥산 부분을, 홍은탕은 옹벽 하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옹벽 하부는 인접 대지와의 높은 레벨 차이로 인해 지상임에도 어두우며 본 건물과는 구분되어 보인다는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건물 안에서도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도서관으로 계획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공간과 독립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개별 출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문화공간을 거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와 같이 어둡고 조용한 옹벽 공간의 특성으로 독서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건물 내 다른 공간과는 대조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상 홍은 문화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진부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목욕탕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안이 15개 작품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어떤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목욕탕의 뭘로 용도가 변경됐는지는 사실 그렇게 흥미로운 것 같지 않고요. 이거를 기존의 목욕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인데, 제안하신 분들은 일단 건축물 대장의 대상물과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을 봄으로써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새롭게 변모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는 시작점이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내느냐인데, 새로운 것들은 가볍게 행인 구조로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옹벽에 기대서 기존의 그 특징들을 고스란히 유지를 시킨다라는 두 가지의 굉장히 그냥 약간 업사이드 다운 이런 기법으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 개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떤 설득력이랄까, 이렇게 이해되는데 정말 군더더기 없이 잘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밑에서 올라오는 것과 위에서 내려오는 두 가지의 그 신구의 조화가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층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를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공간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느냐를 여쭤보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혹시 맞을까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과 새롭게 제안한 건물이 공존하잖아요. 네. 그 공존함을 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끔 해주고자 기획을 했는지. 일단은 저는 레노베이션을 할 때 그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 보존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건축가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느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대비라는 개념을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적으로도 기존의 목욕탕은 콘크리트나 타일 같은 약간 매트한 느낌의 재질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번에 메탈이라는 가볍고 광이 있는 그런 느낌의 재료를 선택을 했고 구조 같은 경우도 기존의 목욕탕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중력 구조인데 저희는 행잉으로 해서 역중력으로 위에 걸어서 그거를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와이어나 굴뚝을 노출시켜서 그 대비감을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대비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 1층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슬라브가 절반으로 쪼개져서 이제 우측 부분은 그 기존의 목욕탕 슬라브가 쓰이고 좌측은 저희가 새로 삽입한 슬라브가 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밑에 보시면은 중간에 저런 가변적인 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기존의 그 목욕탕의 어떤 낮은 단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를 좀 강화시켜줄 수 있게끔 할 때는 벽을 닫고 그리고 벽을 열었을 때는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고 어떤 시야가 개방되고 확장되는 것을 좀 의도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1층 부분에서 와이어로 걸려 있는 부분하고 그 기둥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와이어가 걸려 있지만 실내에서 기둥으로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까요? 사실상 안 들게 하는 게 의도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콘크리트와 기둥 새로 삽입된 여기 단면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격되도록 그 계획을 해서 완전히 사용자들이 꼭 필수적으로 동선상 접해야 하는 곳이 아니면은 이격시켰습니다. 이것도 새 거인 거죠? 요거 네 맞습니다. 까만 게 그러니까 네. 뭐 원래 있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저희 사실 저희도 구조 엔지니어가 아니지만 어쨌건 이 프로젝트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요소가 이제 구조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저도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냥 제 느낌을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나중에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그리고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도 흥미가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일단 앞에 굴뚝을 보면 굴뚝 안에 기둥 다발을 넣고 그 뒤에 기둥 다발을 또 하나 넣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 굴뚝이 얇아서 부족하니 결과적으로 저 굴뚝의 단면을 넓히자는 의도인 거잖아요.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뒤에는 어찌 보면 이거는 새로 만든 거죠. 이 뒤에 이거는 어찌 보면 뒤에는 새로운 구조적인 굴뚝을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뒤에 구조적인 굴뚝을 만든 게 굉장히 스마트하고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 다른 목욕탕 안 중에 하나는 저 목욕탕 안에 철골 기둥이랑 콘크리트를 꽉 채워서 저 굴뚝 자체를 SRC 기둥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안도 있었어요. 어쨌건 그래서 저는 저 뒤에 새로운 구조적인 굴뚝 비슷한 형태지만 근원도 그것도 너무 다른 그거를 만든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앞뒤로 만들었으면은 저 같으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케이블들이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이거가 훨씬 더 강조되고 저기에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더하기 어차피 저렇게 새로 만든 굴뚝이랑 원래 있던 굴뚝을 보강한 거 이런 걸 섞어 쓴다면 정말 구조적으로 더 말이 되려면은 앞에서도 저 안쪽에 그 마스크 있는 앞쪽 어딘가에 그냥 새 구조적인 굴뚝을 하나 더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하나 더, 그 뒤에는 뭐 많이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앞에서는 이미지상 원래 굴뚝하고 저쪽에 비슷한 형태의 새로 만든 굴뚝 그런 게 있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어차피 저 굴뚝을 수직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강을 할 생각이었으면은 기둥다발을 안에 넣고 뒤에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굴뚝
밖으로 기둥 다발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말이 됐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쪽은 적당히 그냥 될 것 같아요. 저 뒤쪽에 떠 있는 슬라브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사실 케이블로 매달린 어딘가 트러스 위에서 또 매달린 거에서,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슬라브, 그러니까 이 케이블은 아무데도 갈 데 없이 그냥 이 슬라브에서 매달려 있는 건데, 여기 요런 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게 그 부분은 저희가 끊어졌어요. 와이어를 못 따라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 위에서 전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제 생각에는 이거 흥미롭고 좋고 이것도 뭐 괜찮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더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굴뚝이 있고 위에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부재가 딱 강조가 되는데 앞에서 기존 굴뚝 더하기 새로운 뭐 구조적인 굴뚝이라고 칩시다. 그런 게 있고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나갔으면은 그냥 구조적으로 너무너무 훨씬 더 말이 되는 그런 어레인지먼트가 됐을 것 같다는 이제 재밌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 이제 혼자 막 하면서 이제 봤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도 계속 현실과 개념에서 저울질을 계속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 반대쪽에 있는 설골 굴뚝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기획하지 않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얘가 펜틀레버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굴뚝 하나만으로 당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나오게 됐고 저 뒤에 굴뚝이 1차 때는 없었었나요? 있었어요. 뭐 엘리베이터 코어예요, 저. 아, 네, 엘리베이터 코어로 활용도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 굴뚝이라기보단.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처음에는 굴뚝, 실제 굴뚝의 보강을 외부로 해서 쌓아 올렸었는데 그 개념적인 문제에서 어쨌든 저희는 굴뚝을 상직으로도 이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가려진다는 것도 아쉽기도 했고 해서 안쪽으로 보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도 굴뚝 쪽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걸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도 있죠. 그 새로운 마스크라고 하는 그 다음 네, 네. 여기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 뒤쪽의 배경 위에 있는 게 네. 실제로 보이는 건물이잖아요. 네네. 이게 좀 더 크게 보였을 때 이 경관에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렌더링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렌더링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건물과 이 틈 사이를 통해서 그 어떤 기존에 있었던 상징적인 게 어떻게 그 안의 틀에서 구현이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시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부각시키지 않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이제 저희는 그 당시엔 동일한 위계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굴뚝이 조금 그 위계가 더 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마스크랑 오브제로 저희가 발굴품을 분류를 했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브제랑 구분이 되는 게 그 기능을 유지하고 형태를 저희가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유도하는 통로가 되고 공공연하게 그 원래 거대한 간판이 있었던 자리에 이런 식으로 내부에 좀 그 밝은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재료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함으로써 건물의 첫인상을 좀 만들어주는 거에서도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는 이 주변 좀 더 크게 해서 아, 네. 넣으시면 훨씬 더 그 프로젝트가 빛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강하게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구에 대한 확실한 컨텍스추얼한 그런 제스처와 그리고 실제 건물에 들어갔을 때 기존 거하고 새로운 것들을 구분하는 방식이 이게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작게 표현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